일단 물건을 한번 보면 모텔 같은 게 있기는 하네요. 예, 여기에도 보면 모텔이 있네요. 한국과 나이트도 있네요. 나이트 세권이니까요. 이게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이거는 단점으로 작용하잖아요. 다만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입지들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최근 거래 내용만 보고 우리가 좀 살펴보면 배 아픈데요. 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이마르입니다. 지난번에 경매로 낙찰받아서 매도까지 성공하셨던 우리 PD님이 공매로 또 새로운 한 건을 낙찰받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지난번엔 경매로 받으셨는데 이번에 물건은 왜 공매로 받으셨어요? 최근에 경매 입찰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져서 그렇죠. 폐차했거든요. 아, 여러 번 폐차를 폐차를 계속 하시다. 하다 보니까 또 공매 쪽에 좀 눈이 돌아오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에는 경매 허들이 굉장히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특히나 이런 그 소액 투자 3억에서 5억대 아파트들 경쟁률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또 몇 명이 입찰했나요? 혹시 단독 낙찰인가요,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단독 아, 진짜요? 이번에 단독 낙찰이에요? 네, 단독 낙찰 맞습니다. 단독 낙찰이라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한테는 안 좋게 보였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 속에서도 이제 기회를 보셨다는 거고, 이제 수익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입찰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좋게 보는 편입니다. 네, 한번 가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또 빌라 밀집 지역이네요. 오래된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군요. 근데 번외로 하나 얘기하자면 이런 2층짜리 빌라와 3층짜리 빌라들이 대지권이 많아서 이쪽 동네가 나중에 노후도가 차고 어느 정도 또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이 되면 또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2배씩 3배씩 올라가기도 해요. 네. 한국과 나이트도 있네요. 나이트 세권인가요? 그래서 저기 아직 운영 안 한, 이제 그래요? 안 한다더라고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 모텔이 있네요. 근데 여기 임장을 와보셨으면 네. 지금 방금 전에도 보셨다시피 이 모텔들이 있고 아파트를 이제 입찰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거든요. 입지에 있어서. 그럼에도 입찰할 생각을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공매로 제일 최저가로 나와 있어서 분양 당시에 비해서 50% 가격으로 떨어졌거든요. 50%.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저렴하겠구나라고 해서 입찰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이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장점으로 작용하냐 단점으로 작용하냐, 이게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이거는 단점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파트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그 학부모분들도 많이 거주를 하실 텐데 입지들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다만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만 보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싸게 샀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입지들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이게 모두가 선호하지 않는 위치다 보니까 그만큼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우리의 그 매도가를 훨씬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익화하는 과정에서는 훨씬 더 수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앞쪽에 있는 저기. 저건가요? 네. 아이온시티. 우리 PD님이 공매로 낙찰받은 아파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요. 이 뒤에 아파트입니다. 쭉 둘러보시면 신축 건물로서 굉장히 괜찮은 물건 같아요. 이 아파트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입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지도를 보니까 이제 원종역 한 400m 거리로 해가지고 도보로 한 7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우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좀 거리가 있네요. 가장 가까운 게 지금 초등학교인데 한 550m, 이것도 한 7, 8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아무래도 또 상업지에 위치하다 보니까 상권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성숙도가 있지만 이런 모텔 같은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다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물건에 대해서 우리 잠깐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감정가가 5억 5,400만 원, 최저가가 3억 2,800만 원인데 낙찰가가 3억 2,816만 1,100원, 감정가의 59%고요. 지난번 경매와 마찬가지로 단독 낙찰 받으셨습니다. 단독 낙찰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물건들은 어디서 이렇게 잡아오시는지 이것도 정말 실력이면 실력이네요. 이번 물건은 지난 물건과는 좀 다르게 16만 1,000원 더 높게 써서 낙찰을 받으셨어요. 확실히 경험을 통해서 그런가 운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사실은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이게 마지막 회차였고 이 물건이 그 한 교실만 나온 게 아니라 이게 공매로 지금 여러 호실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분이 들어갔던 호실도 있고 투자를 받으셨던 저 같은 분들도 또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이런 일괄 매각 사건이라든가 혹은 여러 개의 사건들로 인해서 동시 진행되는 것들은 입찰자가 분산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잡으신 것도 저는 이건 PD님의 운이 아니라 좀 실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셨네요. 운동마차 되고 나서
조금을 치르지 않아서 실내를 지금 볼 수는 없거든요. 아, 실내를 볼 수는 없고요. 네. 정말 따끈따끈한 물건이네요. 아직. 네. 나사된 지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아, 이틀밖에 안 되신 네. 물건이에요. 그럼 여기 점유자분은 살고 계셨나요? 제가 사전에 입찰하기 전에 관리소에도 물어보니까 분양하고 나서 아무도 입주를 안 하셨더라고요. 아, 여기가 지금 연식이 어떻게 되죠? 2022년식. 그러면은 한 만 3년 된 신축 아파트네요. 우리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 커뮤니티 시설인 헬스장이 지하 1층에 있는데요. 지하 1층에 이런 공간들을 또 활용을 한 게 주민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겠죠. 운영을 아직 하진 않는데 기물들은 다 들어와 있네요. 여기 보게 되면 전기차 충전 시설이 이렇게 쫙 되어 있네요. 8대, 9대, 10대, 12대? 엄청 많네요. 나홀로 아파트에서 12대까지 설치해 놓는 건 아무래도 타겟층 자체를 좀 젊으신 분들로 타겟층을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PD님은 여기 입찰하기 전에 매물 시세를 조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조사했을 당시에는요, 실거래가 많이 없어서 분양 당시 가격만 좀 나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5억 초반대. 근데 그걸 또 100% 믿기도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거래가 많지 않은 물건들은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가늠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시세 조사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매물은 10개 정도 올라와 있고요. 일단 최근 거래된 거는 2025년도에 딱 한 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3년 동안 거래가 거의 전무했네요. 그리고 2022년 12월 20일 날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5억 2천 정도 거래가 됐고요. 이건 아무래도 좀 밀어내기 물량이 아닐까 싶긴 하네요. 자세한 거는 한번 부동산에 가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요. 2025년도에 1월 달에 4층이 4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참고해서 입찰가를 적어내신 거군요. 지금 이 최근 거래 내용만 보고 우리가 좀 살펴보면 낙찰을 굉장히 잘 받으셨네요. 예. 배 아픈데요? 일단 이 아파트 1층에는 편의점이 있어서 그래도 좀 편리하시겠네요. 네, 점유하시는 분은. 그리고 저기 보면 또 식당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어떻게 이거 단독 낙찰 받고 나서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경매는 여러 번 참여를 해봤는데 공매는 첫 참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일반 기타 재산이라서 권리 신탁 물건이다 이런 네, 느낌 거죠? 신탁 물건이라서 이제 권리 분석이 조금은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자, 신탁 물건이라고 해서 크게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이제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을 좀 뭐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뭐 물건의 개수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뭐 이 강제 집행이나 인도 명령, 이제 공매 같은 경우에는 따로 명도 소송을 통해서 이제 강제 집행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제 집행 신청서를 내다 보면 바로 인도 명령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외에는 뭐 크게 다를 게 없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내놓으려고 하거든요. 네네. 이게 4억 5천인가에 거래가 됐었었는데 이걸 또 정확하게 믿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좀 우리 부동산 사장님의 조언을 받아서 아파트는 거래가 돼요? 지금 아이온시티 거기도 거래가 되나요? 되죠? 저희는 매매 사업자라서 매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 어느 정도 가격까지 내놓으면 사장님께서 좀 거래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보통 4억이 넘죠 지금. 4억 정도에 내놔도 좀 매매가 될까요? 75인데 예, 막상 가서 보면 또 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저희가 맞은편 세대라. 4층에는 4억이 나와 있고 또 어떤 집은 3억 9천에도 나와 있고 4억 1,500 나왔네? 13층이 4억 1,500이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선이면 가능할까요? 한 3억 8천, 3억 9천 정도면 가능할까요? 4억에 내놨다가 좀 깎아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저희는 3억 9천 5백에 3억 네. 뭐 8천 9천 하면 뭐 그렇게 하면 메리트는 있죠. 아까 저희가 낙찰을 받았어요. 저희가 매매 사업자라 바로 매물을 내놔야 되거든요. 2, 3년 동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얼마에 내놔야 될지 모르겠어서 실거래 신고는 하나만 했고 네. 다 신규로 들어가서 지금 실거래 안 떠서 그래요. 저희는 거래 가격을 어느 정도에 내놔야지 될까요? 는 3억 8천 입금에 내는 거.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서 8천이면 저희도 나쁘지는 않은 금액이긴 하고 그게 이제 입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저기 밀려가지고 그 금액에 팔면은 한 장씩 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수수료 개념으로 이제 1,000만 원씩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럼 제가 오늘 성삼천에 낙찰 받은 건 나쁘지 않은 가격이네요. 네, 잘 받은 거예요. 돈 들어갈 때는. 지금 부동산 몇 군데를 돌아다녀 보니까 이제 그래도 매물이 몇 개가 좀 많이 쌓여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매도하고 싶은 가격 한 3억 8천에서 3억 9천 정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매물 소진만 되면 매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제 시간만 좀 걸릴 뿐 충분히 잘 받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부동산 경매뿐만 아니라 공매까지도 잘 활용하시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이마리였습니다.